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인드스트의 서민주 코치입니다. 금일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라는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책은 린 그라분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이제 교육 컨텐츠 사업, 이제 금융업, 컨설팅 사업을 운영했던 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그 내용이 다른 책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른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의 책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많이들 주장을 하는데, 왜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생각은 많이 하는데 왜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느낌으로 창조한다. 생각이 아니다라고 이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창조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느낌이라는 거죠. 이 감정.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목표했던 바, 자기가 이루고 싶은 바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하고 같이 나눠볼게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즐거움이나 감사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은 긍정적인 것들만 끌어모으는 고주파의 진동을 발생시킨다. 동일한 고주파를 띠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따라온다는 것이다. 비슷한 것은 서로 이끈다. 고주파의 기쁨이든 저주파의 염려이든 우리가 매 순간 진동을 통해 내보내는 것을 동시에 끌어당긴다. 우리가 자석이다. 진동의 시작이자 원인이다. 마음에 들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만들어냈다. 우리는 살과 피로 이루어졌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에너지, 바로 자기 에너지를 지녔다. 즉 우리는 살아 숨쉬는 자석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 결국엔 우리의 이제 우리는 어떤 이제 살과 피, 물질적인 부분만을 보고 우리의 몸이 우리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에너지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고 결국엔 주파수, 진동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진동이 시작이자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파에 있을 때는 계속 뭔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이제 저주파고요. 그리고 고주파에 있을 때는 이제 기쁘고 행복하고 희열을 느끼고 이런 감정이 이제 고주파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주파수에 따라서 실제 이 끌어당기는 것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주파에 있을수록 이제 좋은 일들을 많이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고, 이 저주파에 있을수록 이제 안 좋은 일들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그 주파수에 맞는 것들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그 감정을 어떻게 가지고 유지를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감정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 감정이 수시로 변하거든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누가 차를 막 끼어든다던가 아니면 지하철에서 막 사람들이 나를 밀쳤다던가 이러면 갑자기 막 기분이 팍 상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그렇게 계속 자신도 모르게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출근 시간부터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으면 이제 하루가 기분이 안 좋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자신은 그걸 인지하지를 못해요. 평소에 인지를 하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항상 체크하고 내가 지금 기쁜 상태인지 아니면 안 좋은 감정 상태인지를 항상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감정,
감정입니다. 그 느낌. 그리고 여기에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 그 이상을 의식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게 보장하는 4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해낸 가장 근본적인 우주의 법칙에 따른 것이기에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1단계부터 4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2단계는 원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는 원하는 것의 느낌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요. 4단계는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게 이제 4단계입니다.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제 원하지 않는 것, 보통 우리가 이걸 잘해요. 원하지 않는 것은 말하는 걸 아주 쉽게 하죠. 그러니까 나는 뭐 가난하고 싶지 않아. 나는 뭐 혼자 외롭게 있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것들, 이런 원하지 않는 것들. 나는 이런 상사를 원하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말하는 건 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와 반대되는 원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들을 정하면 이 원하는 것의 느낌에 집중을 하는 거고 이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될 거라는 이 기대감을 귀 기울이고 이제 받아들이는 요 단계까지 이제 가는 거죠.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보통 말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이제 특별한 건 이제 원하는 것의 느낌에 집중을 한다. 이 느낌에 집중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다음은 이기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축복받은 행성에 나타난 목적은 바로 좋은 기분을 가끔이 아니라 최대한 자주 느끼기 위해서이다. 우리 모두 그 유일한 목적으로 태어났기에 충분히 신경만 쓰면 각자에 맞는 행복의 보물지도를 얻을 수 있다. 왜냐고? 어떤 이유에서든 기분이 좋으면 우리의 태어난 목적인 좋은 기분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며 저 높이 진동하는데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이를 추구해 왔든지 비교적 짧은 시간이든지 상관없이 그 목적에 다가가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그러면 내보내는 진동의 주파수가 높아지며 높은 주파수의 진동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가까워지게 한다. 이 자연의 상태에 다가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과제이다. 삶의 목적 자체를 우리가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정말 뭐 이게 삶의 목적이고 이게 당연하다고 하면 너무나 즐거울 것 같아요. 각자가 이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평소에 쉽지는 않죠. 항상 이 안 좋은 감정들도 일어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좋은 기분만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오히려 압박이 되고 그 강박이 돼 버려서 너무 이제 이걸로 스트레스를 또 받으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좋은 기분만 느껴야 돼. 나는 나쁜 기분을 들면 안 돼. 라는 생각에 너무 기분 좋게만 이 행동을 하는 것도 심리학적으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두 가지 감정,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과 좋은 감정을 두 가지 다 느낄 수 있게 이제 태어났고, 그런데 이제 한쪽을 거부하고 한쪽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 한쪽이 이제 계속 쌓이게 되죠. 이 자기 안에. 그러니까 안 좋은 기분을 느끼기 싫어서 그걸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면 나중에 이제 그게 오히려 그 몸 안에 이제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터지게 되죠.
한순간 그 안 좋은 감정들, 내가 처리하지 않은 감정들이 터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더 심각한 어, 그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몸의 증상, 병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거나 안 좋은 감정으로 이제 표출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참다가 갑자기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도 이 안 좋은 감정들을 회피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자주 내가 안 좋은 감정이 들었을 때, 아, 내가 지금 좀 우울하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다운이 많이 되어 있구나, 아니면 뭔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좋은 기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더욱 좀 수월하게 좋은 감정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많이 좀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례 중에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주말 세미나에서 한 여성하고의 이 대화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감정들을 이제 느낄 수 있느냐 하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성이 이렇게 말을 해요. 좋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제 꿈이 실현되지 않는 것에 집중해 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후 한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하시는 게 뭐죠?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이 저자가. 그러면 그 여자분이 이제 저는 바닷가에 있는 여름 별장을 원합니다. 왜요? 여름에 집에 처박혀 있는 것이 싫어서요.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자가 이제 묻습니다. 왜 여름에 집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여름 별장에서는 누리는 쉼과 이 한가로운 느낌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자유가 좋거든요. 좋습니다. 이제 연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합시다. 왜 자유를 좋아하죠? 좋은 기분이 들고 행복하니까요. 아참, 어린 시절 여름 별장에서 행복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땐 정말 좋았어요. 거의 다 와갑니다. 좀 더 말씀하세요. 그때 여름 별장은 어땠습니까? 글쎄요, 회색 별장이었는데 오래되어 낡았지만 아늑했어요. 그리고 가장자리가 흰색이었어요. 아, 그 산뜻한 흰색이 얼마나 좋았는지. 좀 더 말씀해 보시죠. 바다와 가까웠나요? 예, 모래 언덕 위에 있었어요. 왜 바다가 가까운 것이 좋은가요? 아, 편안해지거든요.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그래요. 정말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서는 그림도 그리고 일몰을 감상할 수도 있어요. 그 광대함에 나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내 안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여성분이 이제 이 감정에 집중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그 방법을 좀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유를 찾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는 이유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걸 가졌을 때 그걸 내가 했을 때의 그 감정을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성분은 이 별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장에 있을 때 그 편안한 기분, 행복한 기분, 이런 기분들을 다시 되새길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걸 평소에 자주 하라는 겁니다. 자주 이런 감정들을 느끼면 실제 그 원하는 바들을 이루는데 빠른 그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감정들을 이제 되새기는 연습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억지로 애를 쓰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의 안내자에게 주파수를 맞춰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받는 것을 주저없이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을 중단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확장된 자아로부터 오는 영감에 따라 행동하면서 밸브를 계속 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뒤로 물러서서 우주가 그 일을 하게 함으로써 가능한 한 조급함의 덫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인내로부터 물러서야 한다. 인내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밸브가 열려 있는 채 하지만 사실은 밸브가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도 굉장히 좋죠. 이거는 실제 우리가 너무 애쓰지 말라고 하는 이 사이토 히토리의 말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우리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때 오히려 그 일은 그르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우주가 이루도록 허락하라. 결국에는 이 안내자의 주파수에 맞춰서 계속 귀 기울이고 그때에 오는 이제 신호에 맞춰서 행동을 하면 이루어지는 그 노력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런 문구 자체가 우리가 너무 억지로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내려놓고 삶의 이 자연스러운 흐름, 좋은 감정을 통해서 그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좀 암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